진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고 또 2주 그 전 2주 동안 너무나 유익한 시간들 보내셨죠. 네, 오늘 마지막 강좌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강좌를 이어갈 텐데요. 시작하는 시간 핸드폰 잠시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모실게요. 신원철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급한 소개에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요. 다음 세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정복하기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네. 갑자기 대답을 못하시네. 네. 아신다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 얘기, 인공지능 얘기,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챗GP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챗GPT 못 들어보신 분 많으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제 모르면 큰일 나는 이유가 뭐냐면 챗GPT가 뭐냐면 채팅하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에는 서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서치를 하는데 얘가 말로 다 교수님이 얘기해 주듯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이걸로 숙제를 해요.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그 로이어 시험 문제를 하면은 그걸 통과할 정도로 답을 맞추고, 지금 챗GPT가 써준 연설문을 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국회에서 연설할 정도의 수준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곧 유료화 될 건데, 지금 무료로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 버전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이거든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너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되나 보다. 자동차가 혼자 간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사는 거가 뭐가 상관이냐. 로봇들이 개발이 됐네. 드론으로 딜리버리를 하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네,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그냥 멋있어서 하나 넣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터키의 카파도키아라는 도시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열기구를 가장 많이 띄우는데, 제가 이 영상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드론으로 찍어서, 이게 전부 드론으로 찍은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저런 드론으로 모든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시죠? 잘 들어보셨죠?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 configured for flight. T-15, stand by for terminal count. SpaceX Falcon Heavy, go for launch. 10, 9, All systems 8, green. Side booster ignition. 6, 5, 4, 3, 2, 이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으로 만드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잖아요. Heavy heading to space on their test flight, building on the history of Saturn
대박이죠. 저거 못 보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하나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 스페이스X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 연료통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셨죠? 대박이죠, 그거. 네,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2030년) 무고용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하지만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이 차세대 일거리를 창출한다. 모든 사물에 존재할 소프트웨어, 의식주를 프린팅하는 3D 프린터, 통신과 배송 분야에서 활약할 드론, 그리고 무인 자동차까지. 지금부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이건 15년 현재입니다. AP통신에서 분기당 3,000개의 기사를 컴퓨터가 작성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들 그 라이딩 채점을 AI가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예, AI가 채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참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죠. AI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인데 집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말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에세이 쓴 거 채점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사람이 채점 안 하고 어떻게 그 기계가 채점한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구글에서 그 라이팅을 채점하는 거 있죠. 채점하는 컨테스트를 했어요. AI가 사람의 채점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했는데 거의 99.9%가 같은 그게 1등이 돼서 그게 이제 곧 학교에서 쓰일 거라는 얘기가 한참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2030년엔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거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할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다.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뭘로 진단이잖아요. 진단을 뭘로 하냐면은 결국은 자료로 하는데 그 자료로 진단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병원에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 병원 갔을 때 그 진단이 같든가요? 다르든가요? 그렇죠? 세 군데 가면 세 군데, 5군데 가면 5군데 다 진단이 달라요. 약 쓰는 것도 다르고 어떤 데는 수술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뭐 약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뭐 하라고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데는 일주일만 입원하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6개월 입원하라고 그러고 왜 다르죠? 그러면 누구 말을 믿고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실제로 지금 AI가 진단하고 있죠. 안병원에서는 그 AI 이름 뭐죠? 왓슨이라는 AI가 그 왓슨 재밌습니다. 왓슨이 그 퀴즈 대회 나와서 1등을 계속 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퀴즈 대회 나와서 그 왓슨이 퀴즈 대회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진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쓰고 있습니다 지금. 3D 프린팅. 3D 프린트는 이제 아시죠? 3D 프린트라는 거. 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프린트는 원래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림을 하는 게 프린트인데 3D로 만들어내요. 물건을 만드는 프린팅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좀 맛보기로 영상들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자, IoT 기술이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그 물건에 그 저기 들어가는 거죠. 연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벌써 7년 전 영상인데요. 이게 릴리라는 드론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사람을 따라와요. 그 디바이스가 장착된 사람을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더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팔로잉 샷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개발을 하냐면 그 스마트폰 뒤쪽에 부착을 해놓고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거기에 이렇게 떠서 셀카를 찍어주는 드론, 셀카 드론 이런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드론으로 딜리버리 한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존에서 지금 계속 시험 중에 있고요. 왜 아마존은 계속 시험만 하냐면 세이프티 때문에 계속 시험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 드론으로 딜리버리 하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사니까 딜리버리 하신 분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밀집된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월마트에서 요거는 그 딜리버리 하는 거를 그 소비자가 찍었더라고요. 패대기 쳐놓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자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피자 딜리버리. 도미노 피자에서 이게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재밌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직 실현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데 여러분 미래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지금부터 10년 안에 이런 드론 딜리버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시험 지역에서는 그 주민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소리가 이제 막 그 큰 말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 뭐 이런 컴플레인도 하고 이게 이제 카메라를 찍어서 가야 되니까 그 뭐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해결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뭐 우리 애들은 어차피 딜리버리 안 할 거니까 상관없다. 뭐 이 잡이 없어지든 상관없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일단 잡이 없어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딜리버리 하는 잡 점점 사라지겠죠. 우리가 사라지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딜리버리한 드론들이 많아진다면 그죠? 세이프티 문제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그런 법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법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많은 드론들이 띄워지면 드론 트래픽 컨트롤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쪽에 잡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배웠던 내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큰일 납니다. 너 앞으로 그냥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거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물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데 그게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을 공부하더라도 이런 드론도 알아야 되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법을 공부해야 드론에 관련된 법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생각을 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이드할 때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드론이 활성화되다 보니 드론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혹시 드론 쇼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5, 4, 3, 2, 1, launching. Three, two, one, trigger. It's hard to describe watching a drone light show live. 이게 2020년 When 평창 you see 올림픽 1,200 때였을 drones 거예요. traveling up the snowy mountain, it's so memorable. 너무 멋있죠. 드론 하나하나의 불빛을 가지고 구출하는 거예요. There's nothing like it in the world. That was incredible! Congratulations! We did it! 이 당시에는 1200개의 드론으로 월드 레코드를 세웠는데 지금 뭐 4000개도 띄우고 그래요.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드론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부산 광안리에서 2023년 드론쇼를 했던 걸 제가 빨리 이제 영상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속으로 돌린 겁니다. 네. 여기 1400대인가 이렇게 써서 한 이런 드론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죠? 이런 드론쇼 디자이너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드론 그 상호간에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대박이죠. 직접 보신 분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네. 무슨 외계의 군단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드론으로 In-home 시큐리티를 하는 security 겁니다. systems may be a thing of the past thanks to a new startup company in Silicon Valley. They want to use drones to protect our homes. KPX5's Devin Feely on how it would work. Sunflower Labs is taking home security to new heights. The Palo Alto-based company is planning to use drones. Yes, drones, along with sophisticated high-tech sensors to detect and stop possible break-ins. It's fundamental for us to have an infrastructure in order to not only detect activity, to be able to summon the drone and to tell it to see it, but also to guide it along to where the activity is. Here's how the system works. The solar-powered sensors can detect movement, sound, and even vibrations, enabling them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your pet and a possible intruder. And when triggered, they launch a drone like this one. Think of it as your own personal aerial watchdog. The flying camera, when it arrives at the scene, isn't 네, 그리고 이거는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로는 벌레 드론도 있습니다. 이런 딱장벌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나비, 그리고 뭐 잠자리, 요 정도 크기의 벌레 드론들이 있고요. 새 드론 있잖아요. 새 드론. 카메라에 달아서 실제로 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가 날아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중동의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미군에서 지금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테러리스트를 잡는 거 아시죠?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있는 집에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렇게 가는 시간이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걸리는데 그 민간인이 없는 걸 확인하고 쐈지만 그 15초에서 30초 안에 민간인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 집에 테러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 스파이가 이 드론을 보내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제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가 뭐죠?
메타 모르신다고요? 몰라요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냥?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메타버스는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하고 메타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유니버스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유니버스 말고 때로 새로운 접목된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중에 하나 종류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그죠?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없을 때 인터넷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직접 피지컬리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던 것을 온라인 상에서 플랫폼이 바뀌었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플랫폼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게 온라인 상의 플랫폼이 근데 모양이 어떻죠? 그냥 2D잖아요. 2D. 이거를 3D로 형태로 바뀌는 거? 그 정도? 그죠? 우리가 줌으로 지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2D죠. 2D죠. 이거를 3D로 직접 우리가 사람 이렇게 가구를 쓰고 진짜 만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플랫폼 형태가 바뀌는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이거를 뭐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바뀌는 것 뿐이니까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할로렌즈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그 교육기관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The HoloLens is a device that extends the realities around you. The biggest problem an architect has is getting from the screen into physical space. A HoloLens is going to bridge that gap. It's just amazing. We're going from design to collaboration to radical collaboration. And it's completely changing the way people actually approach design. Microsoft HoloLens allows you to collaborate with somebody regardless of distance, like they were there. Since we can't put our scientists yet physically on Mars, well, what's possible if we can make them virtually present? That's transformational. We've been teaching human anatomy the same way for 100 years, and it's completely two-dimensional, and the human body isn't. As soon as you can change somebody's understanding, then they can change the way they see the world. It's going to push us in ways that we weren't pushing ourselves before. Now we're actually able to bring it to life. This is going to be a big technology movement going forward. It's going to change everything. 이게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어떤 그 관공서 같은 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직접 공사 플랜을 똑같이 그거를 딱 할로렌즈를 해놓고 그냥 이런 교실에서 해놓고 이렇게 어디를 파서 파이프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 파이프를 이렇게도 설치해주고 저렇게도 한 열댓 명이서 그걸 하고 나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은 사고가 없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이런데 그 디자인에도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뭐 디자인을 하나를 내가 실제로 샘플로 보려면 피지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가글이 싸진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4,500불 정도 하더라고요. 할로렌즈 지금 2가 나와 있는데 4,500불 정도 해요. 근데 그 가격이면 사실 그 엄청난 돈이 안 들고 내가 디자인을 해보고 실제로 보고 맞춰보고 고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의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피지컬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여러분 중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VR하고 AR이라는 거 아시죠? 그 VR은 뭐고 AR이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VR은 Virtual Reality라고 그러죠.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글을 쓰면 제가 이 가글을 쓰면 여러분이 보이나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VR은 안 보입니다. 완전히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VR입니다. 요즘에 그 VR로 하는 뭐 게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그 VR, Virtual Reality라고 그러고 Augmented Reality, AR은 뭐냐면 AR 한국말로 뭐죠? 증강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애드가 되는 거예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그건 뭐냐면 이런 그 안경,
요거는 증강현실일까요? 아니면 VR일까요? AR일까요? VR일까요? AR이죠. 현실에 보이는 거에 애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R은 이런 이제는 안경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서 요 앞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먹을 걸 딱 보면 이게 딱 이렇게 쭉 칼로리가 나와서 아 이건 내가 지금 먹으면 일주일 뒤에 1파운드가 찌겠구나. 그래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먹으려면 내가 3분의 1만 잘라 먹어야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라서 다이어트를 못 하셨잖아요. 이제 알려주니까 하실 수 있게. 지금까지 몰라서 안 하신 겁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걸 알려줍니다. 계속. 그래서 먹으면 계속 삑삑삑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먹으면 남편 목소리가 살 빼 이렇게 들린다든지 너무 괜찮겠죠. 싫으시니까 아니 그게 듣기 싫으시면 안 먹으면 되니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살다 보면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걸 다 해준다니까요. 페이스 디텍팅을 하잖아요. 그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스 디텍팅을 해서 우리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어거멘티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가 탁탁 뜨는 거죠. 누구 얼굴 딱 보면 거기에 띵 하고 떠가지고 누구 언제 만났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이런 게 뜰 수 있고 그다음에 집의 디자인을 내 자신이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TV를 여기다 걸고 싶은데 와이프는 여기다 걸고 싶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안경 쓰면 TV에 여기 달렸고 와이프 TV는 여기 달렸습니다. 네. 이것도 가능하고 뭐 액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자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런 세상이 왔을 때 아 그냥 이런 세상이 오나 보다가 아니라 활용이죠. 활용 항상 이런 활용을 누가 이런 활용하는 여러 아이디어를 누가 낼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사용하고 개발할 거니까. 그럼 이런 활용하는 거를 하려면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까요? 이 부모가 가졌던 생각을 똑같이 가지면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키울 거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얘네들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툴들을 가지고 정말 열려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다고 그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거의 죽음에 맞먹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청중 앞에 서서 연설할 때.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이제 많이 해봐서 이제 담담해졌는데 청중 앞에 서서 연설하는 게 그렇게 두렵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를 거구를 끄고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한 30명만 놓고 강의를 해보고 짧게 1분 스피치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한 100명을 놓고 이걸로 만들면 되니까 그죠? 이런 세라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세라피가 있냐면 아이가 5살 때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병이 들어서 그 아이를 VR로 만들어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심리치료에도 많이 쓰일 수 있고 굉장히 쓰일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야들에서. 근데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겠죠. 악용될 수도 나쁜 쪽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요.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지 이 좋은 툴들을 올바른 쪽으로 쓸 수 있겠죠.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가치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인드셋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공부 잘하고 이것보다도 그죠? 자, 3D 프린터. 저희 둘째 아들이 이게 한 5년 됐을 겁니다. 한 3년 됐나? 그 여름 방학 때 3D 프린팅 클래스가 있어서 그걸 이제 하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3D 프린트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옷도 3D 프린팅 하고 있고요. 그 3D 프린팅 된 옷으로 이렇게 패션쇼도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여러분이 입기에는 좀 아직 디자인이 입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개발이 되겠죠. 계속. 예. 그다음에 이런 캐스트, 우리 캐스트 어떻게 했어요? 석고로 했는데 왜 석고로 할 수밖에 없냐면 내 손 모양과 딱 맞아야 되니까 석고를 붙여서 손 모양에 맞췄잖아요. 근데 내 손을 읽어서 어떻게 스캔해서 그대로 3D 프린팅 하면은 이렇게 내가 꼬챙이 늙어서 안 긁어도 되고 편하겠죠. 예. 주얼리도 3D 프린팅 할 수 있고 신발을 3D 프린팅을 실제로 하는데 굉장히 편하답니다. 내 발을 딱 스캔해가지고 발 모양 그대로 만드니까. 그다음에 의수, 의족 이런 거를 3D 프린팅하면 굉장히 가격을 줄여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또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들어서 개 의족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는 이거는 그런 거 사용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보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를 3D 프린팅을 하죠, 이렇게. Taking just 44 hours to assemble, this is the world's first 3D printed car, and it could soon become a regular feature in garages around the world. 44시간 만에 한 대를 3D 프린팅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차는 안 타시겠지만 이것도 3D 프린팅 된 차입니다. 괜찮죠, 이런 거는? 보잉에서는 엔진을 3D 프린팅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3D 프린터가 되면 이런 생산 공정에서 계속 인력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좀 이따 아디다스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건 뭐냐면 피자를 3D 프린팅합니다. 이건 어디서 개발한 거냐면 나사에서 개발했습니다. 왜 개발했냐? 우주인들이 우주로 나가면 피자를 먹고 싶은가 봐요. 애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맨날 그 우주인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료를 가져 3D 프린팅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개발을 한 겁니다. 3D 프린팅된 피자를 드론이 픽업해다가 우리한테 집에 갖다 준다.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을 프린팅하는 거 아시죠? 네. 2021년 4월이나 5월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설계는 제가 다 끝났습니다. 대박이죠? 집을 3D 프린팅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 공사하는데 인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분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3D 프린트로 지은 집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도 3D 프린팅 할 수 있습니다. 약의 원료가 뭔지 아시죠? 페트롤리움, 콜타르입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만들듯이 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료만 빼서 약도 3D 프린팅 가능하고 뭐 셀프 드라이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셀프 드라이빙이 처음에 시작한 게 마이닝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 같은 이 흙, 자갈 이런 거 옮기는데 I talk to mining executives and CEOs around the world, and almost in every case they ask us where are we with autonomous vehicles. And the reason they're so interested in that is they see that that's going to help them in so many ways. Autonomous truck requires 4.5 operators to operate that truck over a 24-hour period of time due to the shift changes.
With autonomous vehicles, you don't need those operators. It lowers their costs because they have fewer people at the mine site. So this is a very important innovation for the mining companies in the future because it improves their productivity and utilization. It lowers their operating cost and increases the safety of their mine sites. This is definitely the way for the future. 네, 그러니까 사람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어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봉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연봉으로 차를 한 대 살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세 사람 연봉으로 차를 한 대 살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할 것 같아요, 회사들은.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사고가 없이 그죠? 보험료도 안 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저런 뭐 세금 이런 거 다 안 내도 되잖아요. 이걸 안 쓰면 그럼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쓸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자, 이거는 우버가 셀프 드라이빙을 실제로 하는 거죠. Today, Uber launched the world's largest fleet of self-driving taxis, and these vehicles are now carrying passengers around Pittsburgh, Pennsylvania, just like any other Uber would. 자, 그리고 우버 에어 들어보셨나요? 우버가 셀프 드라이빙 비행기를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갔다 할 계획을 나사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날아간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파일럿이 없는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사가 지금 그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어떨까요? 자동차 지금 여러분 엔진차 타시는 분 많으시죠? 아직까지는. 근데 엔진차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얘기 들으셨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법적으로 지금 금지하는 법안들이 다 막 거의 다 통과가 돼가지고요. 이 독일은 2030년 여기 보시면 노르웨이 2025년, 네덜란드 2025년, 영국이 40년, 프랑스 40년. 여기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가 하원의원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가 얼마 전에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 30년, 중국 뭐 얘기 있고, 한국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 아직 법적으로 통과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할 거란 얘기 있고, 미국도 2030년인가요? 통과됐나요? 지금 상정만 되고 아직 통과되진 않았죠. 상정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엔진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전기 아니면 수소로 가겠죠. 전기 아니면 수소. 물론 전기나 수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환경 문제가 똑같이 있고요. 배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환경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인류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자동차에서 엔진에 관련된 게 40% 이상입니다. 그럼 40% 이상의 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죠? 산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바디샵 갔는데 바디샵에서 체크하는 게 달라지겠죠. 바디샵도 어쩌면 없어질 수 있고요. 모든 이게 그 환경이 바뀌는 거죠. 자동차 쪽으로도. 자,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땅에 뚫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하로 뚫겠다는 거죠. 그래서 LA 터널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LA에서부터 라스베가스 시험 운행을 했는데 이게 뭐 스무스하게 잘 시험 운행은 되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지하에 고속도로를 뚫는다. 그래서 이거는 정체 현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인공지능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차 사이로 싹싹싹 끼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차가 셀프 드라이빙이 되면 신호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교차로 어떻게 지나갈까요? 안 부딪히고 다 지나갑니다.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교차로에 차가 양쪽으로 다 가요. 근데 안 부딪혀요. 싹싹싹 피해서 다 가요. 네, 그런 컨트롤도 가능하고. 근데 그런 트래픽 컨트롤 이런 데 이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로봇, 이건 뭐 칵테일 만드는 로봇이고, 여러분 이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죠. 칵테일이 아니라 다음 로봇입니다. 요리 로봇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응 제일 좋네요. 인공지능 시대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와야 돼요. 만약에 이 로봇을 집이 아니라 식당에서 고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식당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손동작이 전 세계 정말 유명한 요리사들의 손동작을 읽은 겁니다. 읽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예. The fast food industry is toying with a new idea. Now, with so many workers clamoring for higher pay, many executives in the fast food market are looking toward robots as their next new hires. The burger-making robot will cost millions of dollars to develop, but if they can build one that lasts, corporate investors say it could end up being much cheaper than raising the minimum wage to $15 an hour. A company called Momentum Machines has already made a robot that can put out one burger every 10 seconds, and it literally does everything, from slicing the tomatoes and pickles to grinding the meat and toasting the bun. The company says their new machine is more sanitary, more consistent, and more productive than a human workforce. Early tests put out more than 360 burgers every hour. They're also working on a new machine that could take it a step further. This new robot would allow customers to 이런 로봇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햄버거 로봇은 아니지만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고민이 커지면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을 쓰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이 기름소트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 원. 적자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제 튀긴 요거는 월마트에 가끔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로봇이 있어요. What's going on? Rich DeMuro here, Rich on Tech, inside a Walmart store, and check it out. You might see one of these things in the aisle the next time you're in a Walmart because they're using these robots now to see what's in stock and what's 뭐냐면 스탁 정리하는 거예요. 스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일일이 확인해서 몇 개인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죠. 얘는 그냥 스캐닝 딱 하면 몇 개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까 갖다 놓으라고 딱 주문을 하는 거죠.
물론 월마트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잘려나가지 레이오프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네. 자, 요건 딜리버리인데요. 이게 학교 캠퍼스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서 푸드 딜리버리 이런 걸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봇 캐디죠. 최근 국내에서 골프 인구가 크게 부쩍 늘면서 이 골프장 예약도 어렵지만 경기를 도와주는 캐디도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캐디가 등장했습니다. 자, 저희 아들 학교에 놀러 갔는데 그 로봇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그 로봇 웨이트리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아마존 물류 창고는 지난해 인공지능을 탑재한 키바라는 로봇을 도입했다. 키바는 물류 창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력된 물건을 찾는 혁신적인 로봇으로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물건을 찾는 수고를 덜어줬다. 하지만 로봇 키바의 능력을 감탄할 틈도 없이 아마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It's many. I don't have the exact number, but it was estimate maybe 100, 200 people laid off. 자, 지금 로봇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이게 원래 미국 회사인데요. 현대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근데 직립보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진짜 이제 사람의 동선작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얘가 왜 나가는지 아세요? 이게 눈길을 왜 걷는지 아세요? 테스트가 아니라 연습하는 겁니다. 네. 눈길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직접 움직여서 자기가 레이아웃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서. 아, 그래서 하얀 물건에 이런 느낌이면 이렇게 걸어야 되는구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고요. 로봇 트레이너입니다. 남편 같았으면 연락 화냈을 텐데 쟤는 화도 안 내요. 그죠? 자, 이 움직임이요. 보통 움직임이 아닙니다. 저거 스팟이라는 개 로봇 있잖아요. 이거 팔잖아요 지금.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많은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아이폰, 그러니까 폰을 사면 앱을 깔듯이 여기다 어플리케이션을 팔아서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손을 붙일 수도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하는 그 회사들이 있었어요. 여기다 부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 현장에 들어간다든지 카메라를 달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본다든지 드론도 있지만 이런 걸로 가고 뭐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로봇이 예를 들어서 총을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재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이제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근육의 시대였는데 지금까지는 뇌의 시대였죠. 앞으로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공부를 계속 지식의 공부만, 뇌의 공부만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좀 이따 챗GPT 보여드릴 텐데요. 그건 완전히 그냥 뇌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결과는. 근데 무서워요.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보시면 코미디도 합니다. 로봇가 한번 볼까요? Hello there! Hello, London! Welcome to Britain's Got Talent. The stage is yours. Come on and cry. Well, I wasn't expecting that. Over. I know what you're all thinking. The Terminator let himself go a bit. I'm here to shine and do things my way. I love it! Wow! And here we have the lesser spotted, majestic Simon Cowell. This creature lives an honest and basic existence and can often be seen jet skiing off the coast of Barbados, with one simple thought running through its mind. 웃는 타이밍에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거의 영어가 제 수준인가 봐요. 아니 영국 영어라.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영국 영어라. 그렇죠? 자, 이 로봇 파일럿입니다. 오 년 안에 전 세계에서 7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건 200만 개에 그친다. 자, 올 초 세계 경제 포럼이 내놓은 직업 미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자, 로봇이 초밥도 만들고 정교한 수술도 하는 시대, 이미 일자리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차주혁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활주로를 이륙한 가상 경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비행과 착륙을 능숙하게 성공한 조종사는 사람이 아닌 파일럿 로봇입니다.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어떤 항공기라도 조종이 가능한 이 로봇의 제작 비용은 8천만 원. 인간 조종사 한 명의 연봉도 안 됩니다. 폭스콘에서 6만 명의 워커를 레이오프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아디다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러죠. 이게 시작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정책으로 시작된 건데 독일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원래 동남아시아에 있었는데 그게 전부 공장에 다시 독일로 들어왔어요. 동남아시아로 왜 나갔었을까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럼 왜 다시 들어왔을까요?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고 23년 만에 독일로 들어왔어요. 아디다스가. 스피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데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5시간밖에 안 걸려요. 원래는 얼마 걸렸죠? 3주 걸렸어요. 한 켤레 만드는데. 50만 켤레를 생산하는데 10명이면 되고요. 원래는 500명이 필요했습니다. 50만 켤레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몇 분의 몇으로 줄은 건지 보이시죠? 5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아틀란타 공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간 50만 켤레
여기서는 근로자가 10명이면 되고 16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줄는 거죠. 전부 3D 프린팅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AI가 첫 출발, 우리가 굉장히 AI 그러면 딱 다가왔던 게 이사돌 구단의 바둑, 그죠? 알파고와 바둑 대결이었죠. 어떻게 됐죠? 결과는 네 번째 판만 이세돌이 이기고 나머지 다 졌습니다. 그 네 번째 판, 그 전에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정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 놀랬죠.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 둘 수 있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 레이어, 딥 러닝, 그 딥 러닝 통한 딥 레이어.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바둑을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바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수천 수만 건의 대국을 프로들의 대국을 본 거예요. 그걸 익힌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세돌을 이겼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고 마스터입니다. 알파고 마스터는 알파고를 80 몇 프로를 이겨요. 그러니까 알파 마스터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도 알파고 마스터를 거의 90%를 이겨요.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알파고 제로가 왜 제로인지 아세요? 그 전에는 사람들의 대국을 학습시켰잖아요. 근데 알파고 제로는 사람들의 대국을 주질 않았어요. 바둑판하고 바둑알하고 룰만 딱 주고요. 네가 혼자 공부해봐. 그럼 어디다 둘까요? 우리 원래 바둑은 어디다 둬요? 부점에 두잖아요. 맨 처음에. 네 군데 두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둔 거예요. 아무데나. 까만 돌, 하얀 돌. 그냥 아무렇게나 두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이거를 3개월인가 학습을 했더니 마스터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둑의 역사를 다시 거슬러서 바둑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인간이 아무렇게나 뒀겠죠. 그걸 그때부터 수천 년간을 흘러온 거를 얘가 3개월 만에 한 겁니다. 근데 그 학습이 어떻게 됐죠? 사람을 능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지금 바둑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바둑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전부 뭐가 나오냐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둑을 두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둑의 정석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 바둑의 정석도 뭐였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게 악수라고 정석엔 써 있는데 알파고는 그게 좋은 수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수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관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일 수도 있는데 그 바둑 세계를 보면요, 바둑 세계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이게 옳다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게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새로 바둑을 사람들이 배우고 있고요, 그거를 학습해서 두고 있어요. 네. 이게 바둑 세계만 이러지않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세계에서 이 충격들이 올 거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는데, 혹시 미술 전공하신 분들 딱 보면은 이거 렘브란트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렘브란트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학습해서 렘브란트 스타일로 그린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The next Rembrandt brings back to life one of the greatest masters. Only this time, data is the painter and technology, the brush. Together with experts from various fields, over 160,000 fragments from all of Rembrandt's 346 paintings were analyzed, using 3D scans and digital files, upscaled by a deep learning algorithm. Facial recognition software was designed to understand Rembrandt's style and generate new facial features, which were assembled based on his use of geometric proportions. 자, 다음 영상까지 계속 볼게요. 이거는 인공지능 아티스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예술 창작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국 청문회 자리에 로봇이 직접 출석해 화제가 되었어요. I produce my paintings by cameras in my eyes, my AI algorithms, and my robotic arm. 오늘은 로봇 역사상 최초로 전시회를 열고 직접 창작한 시까지 낭송하는 인공지능 아티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에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에이다는 2019년 영국에서 프로그래머, 로봇공학자, 미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어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에이다라는 이름은 인공지능을 뜻하는 AI와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였던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에이다는 얼굴은 실리콘으로 만든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팔은 기계 골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이 로봇인 것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에이다가 기존 AI 로봇과 다른 점은 로봇손을 이용해 직접 창작한다는 점인데 스케치는 물론 페인팅, 조각 작품까지 만들어냅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스케치 실력이 전부였지만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거듭해 현재는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에이다는 눈에 장착된 카메라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로봇팔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데요. 시야에 보여지는 것을 기반으로 가상의 경로를 계산하고 좌표를 해석 최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미술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제출한 사람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여성들이 모여 달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오묘한 분위기의 그림. 말 안 해주면 사람이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이 대회에는 AI를 활용한 창작물 제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상에 대한 번복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수상자인 제이슨 앨런은 SNS를 통해 AI로 만든 작품을 출품한 과정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작품 3장을 출품하는 데에 든 비용은 $11. 앨런은 대상 상금으로 $300를 받고 출품한 작품들을 각각 $750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앨런의 행보에 수많은 미술인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AI가 그린 거지 인간이 그린 거냐? AI가 대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한 것도 없으면서 뻔뻔하다. 이런 반응도 이해는 가는 게 몇 분이면 몇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창작물의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불명확한 구석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 AI로 작품 하나 만드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는데요. 알렌이 사용했던 미드전이라는 AI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앱을 통해서 이 미드전이 채널에 가입을 하면 AI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에 /이메이진이라고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텍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렌이 생성했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페라 극장이 있었고요. 뭔가 창밖으로 달 같은 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뭔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이 창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로 연상되는 이미지 4쌍을 생성해줍니다. 이미지를 추출할 거면 U로 시작하는 버튼을, 그리고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V로 시작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저는 한번 1번을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4쌍 중에 저는 3번을 선택했고요. 이미지의 스케일과 관련된 여러 기능을 활용해서 퀄리티도 높여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뽑아와 봤는데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여기 달도 굉장히 꽉 차 있고 이제부터 이 그림은 제 겁니다. 근데 저 그림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내가 설명한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 AI가 음악도 만들 수 있을까요? 작곡. 네, 작곡 퀄리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AI가 만든 건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높이 한 8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5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 항상 많네요. 3번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원래 작곡가인데 예. 1번이 AI예요. 1번이 AI입니다. 자, 그리고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요거는 옥주연하고, 가수 옥주연 아시죠? AI 옥주연하고 그 모창 대결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 옥주연이다. 2번이 옥주연이다. 오,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저번 강의 때 잘못 말했습니다. 1번이 옥주연이 맞습니다. 네, 너무 똑같죠. 근데 이게 범죄로 사용되는 거 아세요? 보이스피싱. 그것도 지금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는 사람 얼굴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앱으로 딱 찍으면 제 얼굴이 탐 크루즈 얼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타임을 하면 상대방은 탐 크루즈가 말하는, 물론 이제 발음이 안 돼서 안 되겠지만 한국 장동건 모르시네요. 여기 젊으셔서. 네, 아무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그 딸의 얼굴을 스캔해서 병원의 딸이 가짜 딸이죠. 아빠한테 이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딸 걸로 해서 병원비를 빨리 붙여달라. 그래서 붙여줬죠. 2번을 붙여줬죠. 그래서 딸이 어느 병원이 급하니까 아빠 갔어요. 근데 그 딸이 없어요. 그 딸이 어디 나왔더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호를 만들랍니다.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서 그 암호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뭐 먹었니? 그러면 바나나. 예를 들면 그런 암호를 만들어서 가족인 걸 확인해야 된답니다.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 요거는 그 삼성에서 니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 인간인데요. 자, 잘 보시고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오지? 네. 누가 AI 인간일까요? 누가 AI 인간일까요? 이 중에서 잘 보시고. 누가 AI 인간일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예, 답은요 5번만 찐 휴면이고 나머지는 다 AI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냐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좋은 친구 신한은행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 아닙니다, 이분. 원하시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말씀해 주시면 할인의 시뮬레이션.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펀드 유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이죠. 이제 이게 AR로 들어오거나 VR로 들어오거나 AR로 들어와서 진짜 입체로 볼 수도 있을 시대가 오겠죠. 진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 자, AI 앵커 들어보셨나요? AI 앵커가 실제로 AI 뉴스 진행을 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하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네, 현재 시각 8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AI 앵커를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인간은 자기소개라는 걸 하거든요.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변상욱 앵커입니다. 지난 2년간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의 방송 영상 가운데 일부 시간을 학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진짜 앵커보다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좀 더 학습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변앵커 대박이죠? 영화배우, AI 영화배우 나올까요? 나오겠죠. 진짜. 네. 이게 챗 GPT입니다. 챗 GPT 들어가서 제가 이게 한국말도 잘 돼요. 보세요. 제가 어제 밤에 얘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4차 산업에 관한 강의를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쭉 얘기를 하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의 발전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처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은 일정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뭐 저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일자리 적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쭉 노동 작업을 대비해 일자리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빨라서 못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가능하고 막기 위해서 교육 재편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 재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차 산업 특성에 맞게 하는데 기술 역량과 인재 양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박이죠?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어봤어요. 관계가 있고 이게 되게 대박입니다. 사람의 행동, 경향, 취향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향상해야 되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 분야의 교육 활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를 배워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된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너무 뼈 때리는 말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홈미팅,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랑 홈미팅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인셋에 대한 거를 마인셋을 렉처를 해달라. 그랬더니 쭉 마인셋 렉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성장 마인셋에 대한 렉처가 너무 좋고요. 좀 이따 보면은 이 마인셋 렉처를 10주 코스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10주 코스로 탁탁 만들어 주는데 대박인 거죠. 다 됩니다. 어떤 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어를 학습시킨 게 아니고요. 얘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냥 알아요. 어떤 언어든지 인터넷을 들어가서 다 그거를 조합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뇌도 중요하죠. 근데 지식을 가지고는 이제 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마인셋하고 가치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관련된 문제죠. 지금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마다 지금 챗 GPT 다 블럭하고 있고 애들이 하도 이걸로 숙제를 내가지고 심각한 수준이죠. 이제 이게 유료화 될 거예요. 지금 무료인데 유료화 될 건데 어디 갔어요? 왜 꺼졌지? 네. 자, week 1, week 2 이렇게 나오죠. 마인셋 강의. 그리고 얘가 코딩 해줘요. 코딩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코딩 원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이런 디자인으로 코딩 해주면 코딩 쫙 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디벨롭 좀 해주고요. 실제로 그 코딩한 걸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코딩을 배우는 것도 물론 코딩을 알아야겠지만 코딩으로 잡을 잡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코딩을 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코딩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딩 기술을 갖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기술을 갖는 거랑 다름이 없는 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딩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터니티라는 버추얼 휴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세요. 네, 가상인이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이야기나 나눠볼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한 것이 정말 많죠. 뉴스라이더는 궁금하면 합니다. 저희가 사상 최초의 버추얼 휴먼 걸그룹 이터니티의 한 멤버를 역시나 사상 최초로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와, 지금 화면상으로 제 옆에 제인 보이실 겁니다.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 맞아요? 네. 제가 대박이죠. 너무나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무례한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가상인 거예요. 얼굴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자, 통역입니다. 동시 통역, AI 동시 통역. 근데 이 사람 목소리로 통역을 해줘요. 통역가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죠? 자,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인데요. 구글이 이걸 왜 만들었냐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제 내가 거기에 스케줄을 하면 온라인 들어가서 그 예약을 해주는데 리테일 샵들이 온라인 예약이 안 되는 데가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전화를 하게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 want to call a restaurant, but maybe it's a small restaurant which is not easily available to book online. The call actually goes a bit differently than expected. So take a listen. See how may I hear you?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Nex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reserve for like upper like 5 people. For 4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Yep. Bye bye. 대박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떻게 가능하죠? 전화를 계속 건 겁니다. 전화를 계속 거니까 아메리칸 잉글리시 하시는 분만 받는 게 아니라 콩글리시 하는 사람도 받고 인도 사람도 받고 중국 사람도 받고 이걸 계속 습득을 해서 저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를 AI가 알아듣는 거죠. 딥러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한 5분 정도 제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필요한 건 이 3가지입니다. 공감 능력, 팀워크, 스토리텔링.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아이들이 키워야 될 인재,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되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팀워크 할 수 있는 사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키우고 팀워크를 하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냐? 첫 번째는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잘 분석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인정하고 내가 장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깊이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깊이를 압니다. 그럼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먼저 돼야 돼요. 부모가 나의 깊이를 알고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공감해야 되고. 여러분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죠? 여러분 BTS가 왜 이렇게 뜨는 줄 아세요? 그걸 한번 조금 조사를 해보세요. 왜 애들이 BTS에 그렇게 열광하나? K-팝 자체의 열광과 BTS 열광은 좀 다릅니다. BTS를 좋아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방금까지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가려고 마음먹었던 애들이 BTS 음악을 듣고 그 가사의 내용을 듣고 고쳐먹고 이런 애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공감해주지 못한 메시지를 BTS가 공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공감하는 만큼 얘네들은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감능력 어떻게 키우냐? 너 공감능력 키워야 돼. 왜 이렇게 너는 공감을 못하니? 왜 못하냐면 내가 공감을 못하니까. 팀워크이라는 건요. 경쟁하고 다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 경쟁으로 키우면 애들은 팀워크 못합니다.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보니까.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보면요. 내가 못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까 봐. 근데 팀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약점을 누군가 보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나의 약점을 노출해야 누군가 보완해 주거든요.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잡고 저 사람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줬을 때 그 빛을 보는 사람 누굴까요? 저 사람입니다. 그게 팀워크이거든요. 서로 그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쟁으로 키우다 보면 팀워크를 못합니다. 스토리텔링?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이해해야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깊게 이해하는 그 단계별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카톡에 이거를 딱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썬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딸을 위한 시. 너무 좋죠. 내가 저렇게 키우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 잘 들어를 얘기하고 있나. 친구들을 잘 관찰해봐.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나. 나의 관심도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했던 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캔들 프로블럼이라는 그 굉장히 고전 실험인데, 자, 양초와 앞정과 성냥이 있습니다. 그죠? 초, 앞정, 성냥을 주고 촌농이 책상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초를 벽에 붙이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크게 누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 초를 벽에다 붙여가지고 앞정을 꽂는다. 다 안 됩니다. 답은 이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답이 왜 잘 안 나오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를요, 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눠가지고 A 그룹은 이거를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는지 평균 시간만 측정한 거예요. 그냥 측정만 했어요. 얼마나 빨리 푸는지 한번 보자. 얘기도 안 하고 한번 풀어봐 얘기만 한 거예요. B그룹은 니네 빨리 풀면 50불 줄게. 25% 상위. 1등 하면 200불 줄게. 이 돈은 제가 지금 현재 시세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안 좋겠죠? 200불. 오, 장난 아니잖아요. 200불. 그럼 빨리 풀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그룹이 빨리 풀었을까요? B그룹이 빨리 풀었을까요? B그룹이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A그룹이 빨리 풀었습니다. 왜 A그룹이 풀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압정이 나와 있어요. 그냥 요 문제를 똑같이 A그룹은 시간 측정하고 B그룹은 돈을 줘요. 여기는 누가 빨리 풀었을까요? 이해 가세요? 여기는 돈 안 줘요? 그냥 풀어봐 이 문제. 이거 똑같은 캔들 프로블럼인데 문제를 이렇게 준 거예요. 박스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A는 그냥 풀으라고 그랬고 B는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누가 더 빨리 풀었을까요? B가 빨리 풀었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길래 여기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돈을 안 준 그룹이 더 빨리 풀고 여기는 돈을 준 그룹이 더 빨리 풀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박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딱 박스를 보면 박스는 툴로 생각을 안 하세요. 박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습니다. 박스는 압정을 돕는 통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건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창의력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내가 쓸 수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가 없어요. 창의력이 필요가 없는 문제에서는 내가 뭔가를 보상을 주면 잘합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요번에 애들한테 이제 자꾸 요번에 몇 점 받으면 내가 뭐 사줄게. 보상을 보고 애들이 공부하게 하고요. 보상을 보고 뭔가를 하게 하면 창의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들이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애들이 게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게임을 그만두게 할 건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할 건지. 그렇죠? 물론 게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이 말씀 드렸더니 우리 애를 집에 가서 게임을 좀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에서 목적의식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요즘 게임이 그냥 컴퓨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팀이 돼서 팀워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대화들을 하고 아이들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대화를 부모님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였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한 거는 자꾸 보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뭐 하면 너 이번에 뭐 어디 가면 우리 어디 가자 뭐 해줄게. 조금 이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들이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 보셔야 되고요.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필요.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초등학교 수업 현장.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의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잘못 사용한 어린이예요.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는 초등학교 학생들. 스마트폰을 보면 눈이 이런 배움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유지 개발되고 있을까? 노벨상 받으신 분이 어떻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창의력이 떨어지냐, 창의성이. 이거 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을 발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내 생각을 발표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발표하는 게 두렵지 않아야겠죠. 내 생각을 발표할 때 왜 그 두려움을 가질까요? 이거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 생각을 두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집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되고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틀려온 거에 두렵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뭔가를 틀려왔어요? 실수를 해서 70점 받았어. 맨날 90점 받았어, 내가. 엄마한테 혼났다. 이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점수를 보고 이게 왜 틀렸지를 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엄마한테 혼났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 엄마 시험인가요? 그게? 내 시험이지. 왜 엄마한테 왜 원하냐고요. 내 시험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 생각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디베이트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디베이트는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디베이트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A 쪽에서도 이기려고 그러고요. B 쪽에서도 이기려고 그래요. 말장난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A 주장으로도 이기고 B 주장으로 이긴다는 얘기는 어느 주장이든 내 생각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주장을 했을 때 저 사람이 B라는 주장을 가지고 해서 그거를 융합해서 또 다른 C라는 더 진리에 가까운 주장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팀워크이잖아요. 이게 팀워크이죠. 그래서 그냥 디베이트는 별로 안 좋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영상 보여드릴게요. (4주) 12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생들을 테스트해봤다. 총 3개의 문제를 냈는데 그중엔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미분 문제도 있었다. 9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활용하는 등 끊임없이 생각하며 문제를 풀었다. 같은 문제를 서울대에서 수학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풀게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모두 공식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초등학생들은 공식을 쓰지 않고 수열, 미분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었다. 3번 문제는 대학생들이 약 15분, 초등학생들은 5분 만에 답을 냈다. 지금까지의 수학이라는 것은 답을 내기 위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열심히 하고 답만 내면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건 다 기계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인사이트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음을 예측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정입니다. 과정.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을 라이딩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쓸 수 있어야 그 과정을 말할 수 있죠. 그게 스토리텔링이죠.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성장해왔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겠죠. 그러면 답만 나는 애들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것도 부모한테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점수만 보는지. 자, 애가 7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너 점수가 그게 뭐니?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저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연습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틀린 거 다시 리뷰 해봤니? 전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틀린 거 다시 리뷰 해봤니? 그러면 해봤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답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지금 안 돼요. 또 하나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맞았던 거 네가 다 알아서 맞은 거냐? 아니면 혹시 우연히 맞춘 것도 있니? 이것도 물어봐요. 아, 이건 다 알아서 맞춘 거래요. 아, 그러면 지금 시험 보면은 다 맞겠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대. 그럼 됐네. 그럼 다 아는 거니까 됐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지 몇 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빵점을 받았어도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공부를 해서 다 알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죠? 90점을 받았으니까 됐대요. 한 문제 틀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점수가 아니라 진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과정을 배우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영상을 보던 초등학생가 미분이 뭐예요? 자기는 미분이 모르고 미분이 뭔지도 모르고 원리를 가지고 미분을 푼 거죠.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중학생들은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진로를 가라고 하는 게 좋으냐?
지금 이 진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직업이 10년 뒤에 존속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아마도 일생 동안 적어도 평균 3.5회 정도 직업을 바꿀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되려 특정 진로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거를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잘 못하는 게 어떤 쪽이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잖아요. 공감하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늦었지만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마케팅 전문가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백화점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고객들의 불편한 점을. 그랬더니 1번이 나오는 게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엄청난 돈 들여서 빠른 엘리베이터로 고쳤어요. 자, B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안 바꿨어요. 뭘 바꿨는지 아세요? 뭘 했냐면 아주 값싼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옆에 거울을 설치했어요. 어느 쪽이 고객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거울이요. 왜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거를 엘리베이터를 바꾸는 거라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엘리베이터 느리니까 빨라야겠다고 생각하죠. 이게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마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언어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게 느리다고 생각할까? 느리다는 말이 아니라 지루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느리게 생각하는구나. 그건 겉으로만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지루하다는 거를 내가 공감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는 지루하다는 건 공감해주고 거울을 설치해준 거죠. 그 컴플레인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읽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얼마나 아는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려면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나 자신을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뭘 보고 배울까요? 부모님이 나 자신을 계속 탐구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방향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감할 수 있고 사람을 읽을 수 있고 창의력을 낼 수가 있고 그래야지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었고요. 자, 이거 오늘 강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아이들보다도 여러분이 변화가 성장이 아이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예,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 강사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셨죠. 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솔직히 그게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누가 주변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른지를 몰랐던 시간들이 돌아보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이웃들을 통해 가지고 생각의 전환점을 갖다 보니까요. 저희 삶에 되게 새로운 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제 가정에서 일어난 것들이 저의 또 다른 가정들 그렇게 또 살아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나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같이 함께 오신 분들이랑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과정이라는 거, 공감 능력, 팀워크, 스토리텔링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배웠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하지마, 왜 했어? 자,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했던 제가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변화됐다가 아니라, 나도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그 훈련을 저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게 매주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아쉽게. 또,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백화점 가면 문화광장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저 너무나 아쉬웠던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준비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